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인터넷 저리 방송을 지향하는 GZSS의 안정권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인간 김상진 개인을 변호하고 응원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여기 와주신 모든 개인 유튜버 채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어쩌면 인간 김상진에 대한 연민보다는 이 나라가 이제 이 지경까지 왔고 여기에서 더 이상 밀리면 정말 끝장나는구나 하는 위기감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자의적으로 이 땡볕에 참석해 주신 걸로 압니다,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일단 윤석열 일당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본 사건, 계란 2알, 지들끼리 하면 퍼포먼스인데 협박, 미수 사건이라고 칩시다. 자, 이 건이 본의 아니게 많은 양계 농장에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죠. 잘나신 검사 양반들, 점심밥 처먹으러 가는 우리 판사 양반들, 윤석열 일당들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언제 사시미가 사람 백근육 들었지 계란이 사람 대가리 깼습니까? 이거 양계농장 이 농장주들 윤석열한테 영업방해로 고소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이 계란 2알이 살인 미수, 협박 미수, 이거 무기 됐습니까? 이제 편의점과 마트에 있는 이 계란 싹 다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논리가 그래요. 왜? 김상진 단장이 정말 어떤 과한 무슨 퍼포먼스를 위해서 야구방망이나 아니면 야구방망이는 빠진 새끼들은 강목 수시로 들고 죽창 수시로 드는데 내가 진작에 경찰 깃방망이 때렸다고 민주노총 새끼들 깜빵방법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새끼들을 오이오시가면서 있는 대한민국 판에 언제부터 계란이 살인 무기가 됐습니까? 전국 양계농장에 심각한 영업 피해 주고 있는 윤석열,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 인간들이 얼마나 코미디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계란이 상징하는 바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전례들이 있죠. 김상진 단장에게 죄를 물으려거든 왜 계란을 들었는가? 이 법을 공부했다라는 법벌레 새끼들이 이걸 모르다는 말이에요. 계란은 일반 국민이 우리가 부정의한 이 쓰레기 같은 정권과 권력자들에게 저항하는 국민이 들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표현 도구로 과거에도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판례를 봅시다. 법 좋아하는 이 법 쓰레기 새끼들. 이제까지 그러면 노무현 주둥이에 딱 계란 던져갖고 맞은 거 여러분 다 보셨죠? 그 새끼 구속됐습니까, 여러분? 멀쩡히 잘 살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란 던졌던 인간 있다고요. 구속됐습니까, 여러분? 자, 왜 유독 전직 대통령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계란을 맞는 사람들 모두 두렵지도 않고 오히려 맞는 자들이 반성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계란이 어째서 중앙지검장식이나 되는 윤석열한테는 협박이 되는 겁니까? 정치값도 못해요, 이 인간이. 아니, 계란 2알로 협박이 되겠냐고요, 저 정치에. 타조알을 들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말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라는 감투를 그럴듯하게 씌워놓으니 지금 그럴듯한 권력자로 착각들을 하는 그 밑에 쓰레기 새끼들이 줄이 찢어진 겁니다. 왜냐? 이 사안은 15일날 검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본 사건의 수사가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민간위원이 참석해서 다시 한번 심의해보자는 게 주임 검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법을 뭣도 모르는 인간도 이런 건 다 알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소위 민주화 지랄 발작하는 대목꾼들 덕분에 이 좋은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10분 활용해서 심의 조정을 신청했고 주임검사가 이를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평검사가 이걸 까고 와서 체포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행위만 보더라도 지금 중앙지검 내에 있는 검사들도 다 찢어지고 지들 조직 개판 났다는 거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직력을 잃어버린 검찰이 어떻게 정의에 대한 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사나 중앙지검장 검찰은 정의감을 잃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 앞에 선포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러분, 협상 욕하기 전에 지 조직 하나 관리 못하고 평검사가 주임검사를 까버리는 이런 개코미디를 윤석열은 책임져야죠. 조직 수장과 리더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자, 그럼 또 되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 계란이 협박범이라는 건데, 자, 이 다음에는 앞에서 물만 마셔도 물이 협박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앞에서 숨만 쉬어도 협박범이 되겠네. 잘나신 검사 나으리 양반들, 그리고 판사 나으리 양반들, 그리고 본 서초동에서, 그리고 중앙지검 앞에서 변호사 개업해서 법 공부했다 감투 쓰고 100만원, 몇천만원씩 법피 받아가는 이 법조 쓰레기 양반들, 당신들 살아있는 권력에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자, 이 모든 코미디가 누구로부터 출발하는가? 저희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현재 문재인의 똥개들의 발정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중앙지검장이 일개 제야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쫄아요. 그런 깡 가지고 있는 인간이 중앙지검장이라면 그건 나라 망한 거지. 그런 깡으로 중앙지검장을 지킨다고 조직의 수장이라고 이런 인간을 중앙지검장으로 앉힌 문재인은 깡도 뭣도 없는 개쫄보라는 거죠. 이런 쫄보가 대통령을 하면 나라가 개 쪽팔린 나라로 가는 겁니다. 자, 잘나신 기자 양반들, 경찰 나으리들, 우리는 김상진 다음엔 안정권일 것이고 안정권 다음에 강민구일 겁니다. 두려우면 이 자리로 오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쫄보 새끼들이라면 여기에 왜 나와요? 이 말도 시비를 걸 테죠. 자, 우리는 갔다 오겠다는 거죠. 우리 갔다 오고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 여러분, 개인 유튜브 촬영을 하시는 여러분과 이 땡볕에 참석하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누구 정치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게 체급차입니다. 만약에 지금 중앙지검장 윤석열과 서울시장 박원순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누가 당신들을 위해 그 자리와 이 자리를 지켜줄까? 자,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옳은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병신 아니고서 이거를 모릅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일개 유튜버 한 명을 가지고 마녀 사냥과 정조 노름질을 합니다. 인간 김상진이 뭐라고 어금니 아빠를 다루듯이 합니다. 인간 김상진이 뭐라고 마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무슨 폭탄 테러리스트 취급을 한다는 말이죠. 사법부가 들고 일어나고 짰다는 듯이 언론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제야 정치인들까지 모두 고소고발을 해서 이게 각본 없는 드라마겠습니까? 각본 있는 드라마겠습니까, 여러분? 자, 모든 범죄는 흔적이 남깁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누가 범인인지가 나와요. 김상진이 뭐라고, 안정권이가 뭐라고 중앙지검장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김상진이가 이 윤석열이야 동급이라도 된다라는 중앙지검장이면 싸울 놈하고 싸워야죠. 얼마나 인간이 하찮으면 저야 시민단체 인사와 맞짱을 까니 사법부의 자존심을 거니 이거 정말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 개 쪽팔립니다. 저런 중앙지검장이 수장이라고 중앙지검 검사들 싹 다 그 가오 다 빠져버렸어요. 나 같으면 검사복 벗습니다, 여러분. 쪽팔려서. 맞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묻지가 않을 수가 없네요. 윤석열이 그래도 법조계에서 검사 칼을 들고 범죄와 싸웠던 경륜이 있다면 이 정도 국민의 불평 불만은 성명서 하나나 공문을 통해서 유감입니다. 그래도 검찰 조직의 수장인데 그건 좀 불쾌했습니다 하고 말 일입니다. 이게 언론을 총동원하고 지그들 편 다 동원해서 제야 인사 한 명 쩌리 어디 메이저 가지도 못한 이런 사람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 자, 왜 이런 처신을 하는가? 이게 다 정의로워 보지 못한 자들이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힘에 압도되어서 힘에 의해서 폭주하게 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리더란 그렇습니다. 넘치는 권력을 가지더라도 절제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준 그 권력을 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리더는 그건 리더가 아니라 폭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을 보면서 연상군을 떠올리고 문재인을 보면서 저건 네로 황제보다 더 멋 같은 인간입니다. 맞죠? 모든 국민이 눈 감은 장님이 아니고 김어거리가 아닌 이상 이런 인간을 국가의 수장과 지금 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권력은 돌고 도는 겁니다. 윤석열이도 죽죠. 문재인이도 뒤집니다. 지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제가 배우기에는 사람은 살 때보다 죽기 직전에 평가받고 죽기 이후에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저라더러 인터넷 쩌리 욕짓거리라는 유튜버지만 저는 여러분보다는 훌륭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비겁한 인간들보다 낫다 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이 사법의 개들과 언론의 개들 그리고 권력에 미쳐버린 그리고 지금 당장 권력을 가졌다고 저 개들에게 줄을 선 비겁한 인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길어봐야 3년입니다. 그것도 1년 후에는 그 권력의 향기마저도 잃어갈 겁니다. 자, 누군가는 기억을 할 것이고 윤석열과 문재인 일당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법 폭행, 언론 폭행을 지를 요구하는 대로 이루려거든 여기 있는 분과 이 방송들을 시청하시는 모든 국민의 기억을 지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자, 어떻게 민주화라면서요, 공정하다면서, 정의롭다면서 문재인이가 취임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니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거짓말이다. 그냥 니들은 불평불만론자들일 뿐이고 사회 불평론자들이었을 뿐이다. 니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오직 니들을 위한 이기적인 민주화였다. 그래서 이 새끼들을 민주화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시작부터 정치 미숙화로 탄생된 다 덜 자란 그런 정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욱 겸손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폐청산이라는 비정상적인 칼날을 감히 국민들에게 들이대고 그 잣대 또한 없습니다. 그 잣대란 뭐냐?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적폐로 간주합니다. 인민재판이죠. 국민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건 그래요. 자, 니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지지하더라도 일각에서 반대를 하면 반대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검사나 여기 있는 판사나 모두 공무원 나부랭이들입니다. 니들의 봉급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국민 세금으로 걷어지는 것이고 중앙지검장이 니들 봉급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니들 봉급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일개 공무원 새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이 가진 권력을 절제하고 정의롭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제가 산 40년 동안 문재인만큼 이기적인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야흐로 문재인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대한민국 전체를 개인 사유화하고 오직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을 이롭게 하는 언론이어야 하고 사법부여야 하고 행정부여야 하고 입법부여야 하고 이런 미친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명백히 미사일이고 김정은이가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발사체랍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신병자라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멀지도 않고 이틀 뒤에 또 쐈습니다. 조금 멀리 쐈죠. 자, 그게 이북 새끼들 기술이 역 같아가지고 조준하는 거에서 벗겨나서 강원도에라도 떨어져 보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전쟁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바야흐로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은 인간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지 않고 오직 이북의 대변인 역할만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재인은 이걸 이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놈이죠. 지가 하는 짓거리를 내로남불을 넘어서 자기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정신 이상자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심판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설마 아니 대통령이라고 뽑힌 사람이 그렇게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멍청하거나 맹목적일 수 있겠느냐? 그게 당신들의 그런 생각이 나라를 위기로 채워넣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에서 당신들이 속아왔던 최순실 프레임은 그런 인간이면 가능한 프레임이어서 박수를 치고 동의를 했습니까?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는 충분히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증거로 보더라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증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미치광이들이 2년 동안 국가를 운전한 결과가 명백히 내수 경제 지표를 통해서 통계 조작을 아무리 시도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미친듯이 오르고 유가도 미친듯이 오르고 코스피는 미친듯이 떨어지고 국내 외환 보유고는 미친듯이 떨어져 갑니다. 이게 뭡니까? 오직 이런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이가 그럽니다. 7월이면 경기가 좋아진답니다. 믿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 중앙지검장 윤석열과 이 문재인의 개들은 이런 걸 감추기 위해서 입을 막고 귀를 틀어 막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김상진이지만 다음은 안정권이고 이제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될 거고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겁니다. 자유는 그렇습니다. 남이 지켜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땡볕을 맞으면서 나온 이유는 이 자유를 남이 지켜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나왔습니다. 자, 김상진은 살아있는 권력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을 초월한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어쩌면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또 일어나고 제2의 김상진이 될 것이고 제100의 김상진이 될 것이고 제10,000의 김상진이 될 겁니다. 저는 윤석열이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당신 개인의 영달의 직급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가장 앞섰던 잘 아리선 검사 조직이었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 비리와 전면전을 벌였던 대한민국 국민의 충실한 조직이었는데 당신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중앙지검의 명예와 당신의 조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중앙지검장다운 배포와 처신을 하기를 더 이상 검사와 검찰 조직원들이 쪽팔리지 않는 계란 두 알에 쫄아서 일개 유튜버를 고소하고 구속하려는 시도를 당장에 멈추십시오. 이게 지금은 우리 편이라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부탁을 한다 착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당신이 1년 후에 일어날 당신 앞에 닥칠 위기와 3년 후에 일어날 당신 가족이 겪게 될 고초를 미리 우리가 가르쳐줘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사랑하시고 자유의 참 의미를 알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법조인 여러분들, 국민의 입이 닫히면 독재자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문재인이 독재자가 아닐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변만하는 버러지 새끼들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이 시도하고 윤석열이 시도하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김상진입니다. 여러분의 입도 막힐 겁니다. 누가 호소를 하고 누가 채찍질을 할 겁니까? 전국의 자유를 아는 법조인 여러분, 인간 김상진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전선에 뛰어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드리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자유를 지킬 겁니다. 핍박한다 해서 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땡볕에 나온 모든 유튜브, 우리 개인 유튜버 스트리머분들, 시민 여러분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자유와 대한민국입니다. 자유와 창조! 이제 일개 유튜버 한 명을 그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땡볕에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지 궁금할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진 자유수호의 가치가 이만큼의 무게를 가진 겁니다. 이걸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의로운 옳음을 선택하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